오늘 우리 K증시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개장해서 이제 1시간 짧은 5시간 30분 동안 거래가 됐던 것도 있고, 하여간 2024년 증시 개장! 새해 첫 거래일! 이런 분위기 치고는 한산했습니다. 그나마 장중에 이제 윤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검토한다고 깜짝 발표를 했지만 약발은 거의 없었고요. 또 우리 K증시의 경우는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가 산타랠리 마지막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사실상 자취를 감춰버린 상황입니다. 이거는 근데 뉴욕 증시의 경우가 이번 주 중반까지 약간 개점 휴업의 그런 분위기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경우는 월말 12월 마지막 날까지도 계속 증시가 돌아갔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휴가를 간 월가 메이저 그 트레이더들이 아직 복귀를 안 해가지고 일단 이번 주가 뭐 새해 첫 스타트라 부담스럽기도 하고 부산스럽기도 하지만 또 현지 시간 수요일에 FOMC 회의 결과 나오죠. 금요일에 고용지표 나오죠. 이렇게 이제 대형급 이슈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 초부터 그닥 무리를 할 필요는 없다. 누가 1회 초 등판하자마자 전력 투구하냐, 이런 센티먼트가 현재 지배적입니다. 일단 이번 주 금요일 12월 고용지표의 경우는 사실상 미국의 연말 그 쇼핑 시즌 대목이 들어있던 그 12월 결과라는 점에서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GDP의 특성이 그 상저하고라고 이렇게 쓰는 것도, 미국은 이제 4분기 시작되면서 할로윈,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랑 연말 연시까지 열심히 돈 쓰고 다음 1분기에는 좀 충전을 하는, 그러니까 뭐 소비도 경제 활동도 약간 연초에는 휴식기에 돌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이제 GDP가 또 반영한다는 거고, 근데 그 정점이 12월 달에 고용이 만약에 안 좋았다? 그러면 이제 새해에도 기업 실적이나 주가가 별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또 고용이 너무 좋게 나오면 또 연준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진다는 것 때문에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지금 막 손톱 뜯어먹으면서 막 노심초사를 하고 있는 거야. 일단 이번 고용지표상 비농업 고용은 예상치가 17만 건으로 전달 그 11월에 19만 9천 건보다는 줄어들 전망이고요. 이제는 뭐 미국도 온라인 쇼핑이 완전히 대세가 되긴 했지만 하여튼 여기도 뭐든지 조기에 시동이 걸리는 트렌드라서 추수감사절하고 블랙 프라이데이도 그것도 못 기다려서 아예 11월 초부터 그냥 사전 세일 경쟁이 시작되고, 거기다가 막상 12월 크리스마스 때는 뭐랄까 약간 그때는 이제 이삭 줍기의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미 필수템 살만한 건 다 샀고, 그런데도 너무 정말 할인을 많이 해서 이거는 정말 사는 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거다, 이 정도 느낌이 드는 것들만 이제 연말에도 이제 사람들이 쇼핑에 나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용도 이제 미국 연말에는 대부분 유통, 소비, 그리고 레스토랑, 호텔 레저 이런 쪽이 이제 비중이 큰데 여기도 그런 조기 풍조를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 12월 실업률의 경우도 예상치 3.8%로 전달 3.7% 대비 소폭 이제 상승할 걸로 보고 있어요. 만약 이렇게 이제 관측한 대로 결과가 들어맞는다고 하면 당장 1월 30일 FOMC에서 연준이 상당히 신중한 그런 스탠스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이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역시 연준 금리 인하가 3월에 상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태세에 돌입하는구나,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실제로 지금 월가에서 올해 미국이 마일드 하나마 경기 침체에 돌입할 것이라는 하우스 뷰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미 시티, 도이체방크, 웰스파고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골드만삭스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여기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연준은 정말 그 앵무새처럼 뭐 대무새라고 할까? 당장 그 통화 정책에 있어서 그놈의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철저하게 이제 지표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겠다, 우리는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사실 연준 금리 인하를 좌우하는 거는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나 아니면 뭐 경기 침체 기우제 따위가 아니라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지분을 미국에서 갖고 있는 항목이 바로 국제 유가예요. 근데 이것도 보통 연말에는 뭐 새해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또 뭐 수요 증가 전망 이런 것 때문에 유가도 연말하고 겨울철에는 항상 올라가는데 올해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고요. 지금 중동에서 이팔 전쟁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다음에 이란이 해적들 동원해가지고 그 수에즈 운하 길목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배들 좁혀고 삥 뜯고 지금 이직거리를 하고 있는데도 국제 유가는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여기는 지난주 앙골라가 그 오페크 플러스 탈퇴한다고 공식 선언한 게 컸는데요. 이제 그 오페순지 오페크인지 하여간 의장국 사우디가 뒤통수를 세게 후드려 맞은 다음에 나온 반응이 뭐 앙골라? 그거 저 뭐 짐승 털 아니야 그거? 그까짓 게 뭔데 우리가 걔네가 오페크 전체 산유량 비중 차지하는 게 2%밖에 안 되는데
뭐 탈퇴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신경도 안 써. 이렇게 지금 애써 표정 관리 내지는 센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품 시장에서 어라? 지금 오페크 플러스 저 그야말로 석유 카르텔 대대손손 유지해왔던 쟤네들이 지금 분열된 조짐이 보이네? 그럼 결국 다른 나라들도 이 앙골라 따라가지고 다 오페크 탈퇴하고 산유량 마음대로 늘려가지고 원유 뽑아내기 시작하면은 오페크의 감산 합의는 완전히 뭐 나가리 되는 거고, 그러면 유가는 결국 여기서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이제 나오면서 원유 선물도 정말 폭포수처럼 숏이 막 쏟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원유 최대 소비국이라고 하는 중국도 중요한데, 최근 중국 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167%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여기는 뭐 주로 부동산 개발업체들 부채가 뭐 대부분이겠지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막상 자료를 보니까 44%밖에 안 돼. 그럼 당연히 66% 기업들 중에서는 2차 전지 배터리 제조사 이런 기업들도 포함이 돼 있죠. 그 작년에 리튬 같은 그 2차 전지 광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재고 왕창 늘리면서 사실상 투기적 수요가 거기 붙어버렸는데, 그때 그야말로 그런 2차 전지 그 광물에 비투를 하면서 지금 완전히 손발 묶이고 머리끄덩이까지 잡혀버린 그런 2차 전지 소재 제조사들도 상당히 많죠. 우리 그 주기적으로 오는 건설 자재의 파동 그때 봐봐. 정작 철근이나 시멘트 그런 거 모자라서 웃돈 주고 사다가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그런 업체들은 안 망해도, 그거 미리 사재기 한다고 빚 땡겨가지고 무리하게 투기하던 그런 업체들은 가격 폭락 한번 나오면 그냥 바로 망해버려. 그래서 저는 우리 K 2차 전지주들도 실적 턴어라운드의 어떤 그 모멘텀이 바로 중국에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줄 도산 한번 나오고 그런 식으로 정리 좀 싹 되고, 그러고 나야 리튬이든 니켈이든 양극재든 음극재든 분리막이든 전해질이든 망간이든 하여튼 2차 전지 소재 전체가 공급 과잉 사이클에서 이제 비로소 탈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요. 근데 그 시점이 적어도 근시일 내로는 아닐 것 같고 최소 올해 1분기는 지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삼성전자를 보세요.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 사이클, 그 정말 코로나 유동성 버블 당시에 온갖 마바라들 다 튀어나와가지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축제다 개난리 치다가 정확하게 한 달 만에 꼬라박기 시작하더니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재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 감산을 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소재주들 한번 보세요. 당장 감산으로 공급량 줄이고 재고 감축하고 그렇게 나서기에는 또 업계 전체가 이미 과잉 경쟁에 돌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급 과잉 그런 단계에서 바로 치킨 게임으로 또 돌입을 하면은 결국 거기에는 이제 저가 인해 전술에 강한 중국이 무조건 또 승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든 뭐든 하여간 사측에서 비상경영 선포한다. 그리고 욕먹을 거 뻔히 알면서, 그리고 여론 나빠지고 자기네 주가에 악영향 있을 거 다 알면서도 채용 취소시키고, 거기 시총이 얼만데 그 종업원 몇 명 월급 미리 좀 땡겨주는 게 그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채용도 미루고 이미 붙은 사람도 출근 일자 연기시키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도 미루고 연구소 설립도 미루고, 그런데도 여기서 더 빠질 거를 각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다 오늘 에코프로 대표이사가 신년사로 말을 한 게, 엄혹한 현실 앞에서 기술 리더십이 없으면 시장의 승자가 될 수 없다. 뭐 여기까지는 뭐 어떤 기업이든지 다 뭐 신년사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올해 기술 쿠데타를 일으키는 한 해가 되자,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아니 쿠데타, 혁명 이런 것들이 좋은 환경에서 나올 단어인가요? 온통 막 미래가 장밋빛이고 태평성되고 막 자신만만하고 실적에 탄탄대로가 깔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나오는 단어들이냐고. 그 월가에서 평균 연봉 1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5억 그 받는 애들이 쿠데타 모의하는 거 봤어요? 아니면 중동의 그 어디야, 전 국민 전기요금 무료로 쓰는 거기 쿠웨이트나, 그리고 1인당 GDP 10만 달러 넘는 스위스에서 혁명하자는 얘기 나오는 거 봤냐고. 그럼 이제 사측에서 저렇게 나오면은 더 이상 이제 주주들도 채근을 하지 말아야죠. 아니 왜 내 주식은 계속 올라가기만 해야 되는데, 한때는 그렇게 뭐 2030년에 주가 600만 원 온다고 그때까지 절대 안 판다고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 왜 지금 아직 6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지금 난리냐고. 뻔하죠. 자기들도 불안하니까. 아, 왜 안 그렇겠어. 그게 인간의 어떤 본성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들 여의도에서 이제 시위하는 거 직접 가까이 가서 이제 보고 뭐 얘기도 나눠봤는데, 뭐 특별히 인성에 문제가 있거나 막 공격적인 성향의 그런 분들이 아니고 그냥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장님들, 여사님들 그런 분들인데 어쩌다가 그 배터리 MSG 맛을 봐가지고 그렇게 정말 길거리까지 나서서 이 추운데 정말 그 메아리도 없는 여의도 빌딩에다가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러고 있는지 참. 그리고 이제 그거 아시죠? 여의도는 말 그대로 그 섬이잖아. 그리고 또 사방이 이제 강가로 뚫려 있어가지고 다른 서울 지역보다 바람 더 많이 불고 거기는 더 추워 이상하게. 런하 반갑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소식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일본은 또 강력한 지진까지 지금 발생을 해가지고 연초부터 이게 다 뭔 일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라이브에서 그 자수성가 흑수저 출신들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게 늘 천추의 한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괜히 좀 하루 종일 좀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괜한 소리를 한 게 아닌가 또 하필 이런 식으로 맞아 떨어져 버리나 하고요. 하여간 오늘 이재명 대표 피습 당했는데 정치 테마주는 미친 듯이 움직였고요. 일본에서 지진과 해일이 또 대규모로 발생해가지고 사실상 일본 열도 전역이 지금 영향권이라고 또 여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뉴스에 뭐 사상자 몇 명 막 도배가 됐던 와중에도 지난 동일본 대지진 당시 수혜주들은 오늘 또 수급이 막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 나왔습니다. 참 비정한 금융시장이 아닐 수 없는데요. 참 근데 저는 그 일본 지진 이거 보면서 생각난 게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진도 7에서 9 정도 되는 강진이 와서 때리면은 그 순살 아파트들은 다 어떻게 될까? 아,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아니 건설사들이 다 거기서 거기고 뻔하잖아요. 네임밸류 있는데 몇 군데 메이저들. 그럼 그 순살 아파트 지은 그놈의 대형 건설사들이 다른 빌딩도 지었고 다리도 짓고 교량도 아스팔트도 깔아고 했는데 그런 건 그럼 좀 멀쩡하겠냐.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일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야바위꾼들한테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 같은 거 봐봐. 아주 그냥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당장 뭔가 귀족이 막 될 것 같잖아. 근데 사실 아파트 그거 원가 따져보면은 분양가의 한 5분의 1이나 될까 말까 해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이나 주식 청약이나 제가 보기에는 뭐 다 비슷하다고 보는데 어차피 처음 새삥일 때는 다 그럴싸해 보이는데 조금만 지나보면 바로 이제 미천이 드러나잖아.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브로커들이 붙어 있는데 주로 공략하는 게 어떤 네임밸류 그리고 자기가 뭔가 있어 보이는 카리스마 같은 거, 또 어줍잖은 정말 습자지 같은 지식 같은 거 활용하는데 그것도 결국 이제 지지부진한 놈들은 그렇게 이제 서서히 멸망하는 거고 반짝하고 떴던 놈들은 또 순식간에 빨리 멸망하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하여간 근데 일본 걱정을 우리가 또 해줄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이 세상에 순수한 내 편은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재벌 그 풍족한 사람들끼리도 형제 부모 자식 간에도 소송하고 싸움박질을 하는데 일반인은 말해서 뭐해.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은 제가 아까 안 그래도 일본 기상청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지진 해일 경보 체크해 본다고 열어봤는데 이거 봐 이 새끼들 이거 이 빨간 동그라미 봐봐. 우리 독도를 자기네 땅인 양 경보 대상 지역으로 표시를 해놨잖아. 만약에 뭐 바로 옆에 있는 한국도 우리가 걱정돼서 그랬다고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울릉도하고 우리 동해안까지 전부 커버를 해줘야지 왜 독도만 저렇게 누가 봐도 지네 땅인 것처럼 표시를 처했냐 이 말이야. 하여간 언제든 철저하게 우리가 경계를 하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절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누굴 위한다는 그런 인간들은 더더욱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100% 사기꾼 아니면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좀 모자란 인간이야. 근데 그런 사람한테 뭘 배워서 써먹겠어. 특히 돈 버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죠. 자, 이제 오늘 밤부터 월가도 2024년 증시 문을 열게 되는데 이번 주는 그래도 좀 개점 휴업 상태로 한산할 예정이라고 앞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워싱턴은 절대로 여기는 쉬지를 않습니다. 우리 여의도하고 어쩜 이렇게 그 정치꾼들 모여 있는 데는 다 애트모스피어가 우리말로 공기 그 분위기가 다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올해 이제 신년사부터 이제 또 바이든과 트럼프의 진흙탕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먼저 트럼프는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신년사에서 바이든을 크루키드. 와, 이거 진짜 워딩이 진짜 너무 센데 한마디로 양아치 이렇게 호칭을 했고요. 그 다음 그런 양아치 바이든과 같은 그룹에 있는 레디칼 좌파 찌끄레기들에게 신년 인사를 전한다. 이거는 내가
해석한 게 아니라 진짜 오히려 나는 원문에 비해서 20% 정도 점잖게 지금 번역을 한 게 이 정도야. 하여간 그러면서 never ending 부정선거 공작에 수고들이 많다. 이렇게 또 후드를 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은 당연히 이제 개무시 전략을 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년 연설에서 강조하기를 이대로 쭉 가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하는데, 근데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저는 미국이 그 코로나 유동성 남발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9%까지 갔다가 그게 3%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화 정책으로 조지는 데 있어서 정말 성장과 고용이 전혀 데미지를 안 입고 그 기준금리 5%를 다 버텨내고도 지금 저렇게 미국 경제가 건재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야, 진짜 이게 뭐 바이든이 잘해서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하여간 대단한 성과가 맞기는 맞다고 봐요. 근데 그만큼 이제 미국도 부채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거는 뭐 그 사람들 몫이고 하여간 바이든은 그러면서 나의 새해 결심은 내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간 담담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게 보이는 어투로 말을 했는데 이건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자신감보다는 이제 인간적으로 뭔가 정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으로 신년 메시지를 활용한 게 아닌가. 나의 새해 소원은 내년에 다시 돌아오는 건데 만약에 나 못 돌아오면 그거 당신들이 나 보내버린 걸로 알게. 뭐 이런 소리를 이제 하는 것이 괜히 부담 주려고. 그래서 이제 또 보니까 나 바이든은 지금까지처럼 뭐 전기차를 비롯해서 정권 수건 사업을 쭉 지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성과가 좋았던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정책 기조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미리미리 배달해 드립니다. 자, 이번 주는 오늘까지만 약간 오리엔테이션이고 내일부터 이제 수목금은 그야말로 이벤트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수요일 날 미국 FOMC 12월 회의록 나오고 그다음 목요일에 ADP 고용보고서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 정부의 12월 고용보고서 나오고 이렇게 이번 주 끝나면은 주말에 쉴 틈도 없이 바로 또 일요일에 그 세계 최대 가전쇼 CES 2024 프레스데이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또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나흘간 일정으로 개막을 합니다. 그러면 그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마지막 날인 목요일에 우리 K증시 옵션 만기일 잡혀 있고 그날 또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도 있고 그리고 그날 밤 미국에서는 12월 CPI 그렇게 또 다음 주도 정신없이 마감을 하는구나 그러는 찰나에 또 바로 토요일이 대만 총통 선거입니다. 자, 일단 내일 수요일 1월 3일은 현재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해서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병상에 누워 있는 와중에 참 이런 거 보면 정말로 그 정치야말로 샤머니즘의 영역인가 뭔가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몰래 점집을 많이 찾아다닌다는데 하여간 내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겸 전 국무총리가 신당 창당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연기를 할지 아니면 참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잘 잡았다고 밀어붙일지 하여튼 내일로 민주당 탈당 및 신당 창당 선언이 우선 잡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랬지만 내일까지도 정치인 테마주들은 뭐 엄청난 급등 급락이 교차될 것으로 보는데요. 예전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정치 테마주 그 대선 전후로 분석한 걸 보니까 지금 뭐 여야 둘 다 이번 총선이 거의 대선급이라고 뭐 보고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 정치인 테마주는 그 정치적 이벤트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쭉 가기보다는 선거 때까지 그냥 여기저기 막 들쑥날쑥으로 정말 미친 듯이 막 시소를 막 타다가 결국 그 선거 당일 기준으로 13거래일에서 24거래일 전 그때부터 한꺼번에 쭉 빠지기 시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4월 11일 총선이니까 3월 중순까지는 계속 이렇게 막 와리가리 치다가 결국 그때 딱 24거래일 전 되기 시작하면 누가 이기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다 빠질 거니까 이제 무조건 그때는 피해야 된다는 소리죠. 자, 내일 정부 일정은 이제 연초를 맞아서 국정현안 관계 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윤석열 정부가 벌써 3년 차를 맞아서 국정 비전을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죠. 근데 뭐 국정 비전이 특별히 새로운 거보다는 원전, 반도체 이런 국가 기간 산업 지원 육성한다. 여기다가 이제 대통령 신년사에서 나왔던 이제 말이 올해 총선도 있고 그러니까 따뜻한 정부를 강조했는데 그럼 이제 윤 대통령은 당분간 좀 어떤 그 첨예한 대립이 있는 이슈들
에서는 좀 빠지고 대신에 여당인 국민의힘 비대위 쪽으로 힘을 실어준다고 보면은 이거 또 그럼 한동훈 테마주인가? 자, 다음 내일 수요일 농식품부가 식품 외식업계 원가 부담 완화 지속 추진 요걸 발표할 예정인데 참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장을 노릇이기는 한데 그럼 대안이 결국은 이제 생산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뭐 비료,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 클라우드 뭐 이런 쪽이죠. 다음 내일 해수부가 마침 지금 일본의 지진 해일로 난리 부르스가 난 마당에 하필 내일 항만 외곽 시설 보강 및 재해 예방 시설 정비에 나서는데요. 이거 이제 뉴스 플로우 타기 좋죠. 우리도 뭐 남의 일이 아니다 뭐 요딴 식으로. 요거 수혜주는 위치 기반 서비스 그 LBS 테마를 비롯해서 뭐 지진 탐사, 소방 설비 이런 이제 기업들이 증시에 있죠. 근데 이거는 이미 오늘 한 차례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 내일 경제 지표는 11월 온라인 쇼핑 동향 나오고 여기는 근데 뭐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대결은 승부가 끝났고요. 대신에 요것도 이제 중국발 치킨 게임에 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요즘 알리, 테무, Q10 이런 데서 정말 엄청난 저가 할인 경쟁으로 지금 들이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럴 때도 전자결제, 사이버 보안 이런 쪽은 뭐 어디가 이기든가 우리는 상관이 없이 중간에서 우리는 그냥 따박따박 수수료 챙겨 먹으면 된다. 그래서 증시에서도 이제 절대적 수혜주죠. 그리고 이날 증시 일정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채권자 설명회 이거 하고 또 범 LG가인 LS의 구자은 회장이 내일 취임 3주년 기념 연설을 할 예정인데 뭐 작년에 LS 머트리얼즈 상장도 뭐 성공적으로 됐고 요즘 사실 신사업의 한창이죠. 여기서 이제 관련주들의 힌트도 나올 것으로. 그다음 이제 미국에서는 수요일에 FOMC 회의록이 공개되는데 지난 12월 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처음으로 금리 인하라는 단어가 공식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진짜 거의 그 종교처럼 믿고 있듯이 정말 연준이 3월 FOMC에서 금리를 내릴지 거기에 대한 실마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요일 미국의 12월 ISM 제조업 지수 근데 여기 이제 항목에도 보면은 뭐 고용 그리고 신규 주문, 물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내일 수요일 미국도 그 11월 일명 졸츠 보고서라고 하는 구인 이직 보고서도 공개가 되는데 참 이번 주 진짜 고용 지표에 완전 풍년이네요. 근데 또 하필 1월 FOMC 앞두고 마지막 고용 지표가 이번 주에 다 몰려 있기도 합니다. 자, 내일 증시 일정으로는 코스닥 상장사 SU홀딩스가 투자한 소셜 카지노 베가스토피아가 전 세계에 동시 출시되는 날이고 다음 이것도 이제 증시 일정으로 저는 보는데 내일 국회에서 안덕근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산업부 장관 그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데 이분이 통상교섭본부장 시절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K 원전 세일즈를 담당했던 인물이니까 증시에서도 뭐 당연히 원전 테마. 그리고 참 내일 수요일 밤 미국에서 또 요 일정이 있는데 요걸 이제 증시 일정 차원에서 보면은 리치몬드 여는 토마스 바킨 총재가 연설이 있습니다. 신년 첫 FOMC 임원 연설이기도 하고 이 양반이 근데 작년 연설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이 상당한 프로그레스, 진전이 있다. 이거는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이 잡혔다 이 소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연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시인하는 인정하는 발언이 나온다면은 이제 또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을 막 흥분해가지고 역시 3월이구나 이렇게 또 환호를 하겠죠. 자, 오늘 새해 첫 까만 날 정신없는 가운데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